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종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나라의 특종 보도가 사상 최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과연 무슨 내용을 봤길래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실 거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렐리아 델라크루아이고 프랑스에서 왔어요. 저는 국제특파원으로 일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어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기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국에서는 한국은 구식이고 느리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현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듣곤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루하거나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한국에 대해 궁금하면서도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을 느꼈어요. 이전에 썼던 여행 일지의 도쿄의 분주한 거리, 뉴욕의 밝은 불빛, 캐나다의 평온한 풍경 사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도 위에서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과연 한국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어쩌면 정말 한국은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설렘도 느껴졌어요. 꼭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출발하는 날은 맑고 밝았어요. 저는 샤를 드골 공항에 들어서면서 긴장과 기대가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창가에 앉아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상상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비행기에 탔을 때 제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거나 별로 흥미롭지 않다고 치부한 나라에서 과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비행은 길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역사와 현대 생활에 대해 읽었어요.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분주한 시장과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궁궐 사진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경이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고대의 전통과 현대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정말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줄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다정한 미소가 저를 환영해주는 느낌을 주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여러 언어로 나누어지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짐을 들고 급히 움직이는 여행자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지도상의 점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활기찬 나라임을 느꼈어요. 밖으로 나가서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 앞에 펼쳐졌어요. 고대 궁궐과 반짝이는 현대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거리에는 버스, 자동차, 자전거가 마치 잘 짜여진 무용수들처럼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어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멀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현지 사람들과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다정한 대답을 들었어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와 일상생활의 신사다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유명 대학을 견학하는 학생 모임에 합류했는데 그곳에서 엘레나 하퍼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겪은 도전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은 강해지고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그 그림을 완성해주는 듯해서 저를 미소짓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에 서 있으면서 설렘과 희망이 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전에 들었던 이야기 너머의 진짜 한국을 보며 제 모험 이야기를 고국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놀라운 나라에서 배우고 이해하며 매 순간 놀라움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난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궁금증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보니 공기 속에 마치 마법처럼 설렘이 가득했어요. 작은 호텔 방 밖으로 나가보니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해가 떠오르며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 덕분에 현대적인 건물들은 반짝이며 빛났고 전통 궁궐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다가올 모험들을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루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곳에서는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서두르며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지나갔어요. 마치 모두가 큰 조직적인 춤의 한 부분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리듬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어요. 대학 캠퍼스에 도착하자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여러 학생들이 무리지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캠퍼스는 키 큰 나무와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반짝이는 새 건물과 옛 건물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큰 참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취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아이디어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그늘 아래서 책을 읽거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에너지와 희망이 가득한 생기 있는 장소였어요. 곧이어 저는 미국 출신의 엘레나 하퍼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한국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으로 유명하셨어요. 저는 대학 국제처를 통해 이 만남을 주선했었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기대가 컸어요. 엘레나 하퍼 교수님은 매우 다정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명확하고 쉬운 단어들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가 늘어선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교수님은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이 여러 해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덕분에 이곳 사람들은 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서로 협력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제 공항에서 보았던 빠른 체크인, 빠르게 움직이는 줄,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것이 속도와 효율을 중요시하는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옛 전통만 있는 곳이 아니라 현대의 혁신과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진 곳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엘레나 하퍼 교수님과의 산책이 끝난 후 저는 서울 중심부의 분주한 사무실 건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회사를 운영하시는 영국 출신의 사업가 시어도어 젠킨스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이 만남을 주선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모든 업무가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도어 젠킨스는 접수처에서 단단한 악수와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여기 오셔서 기쁩니다. 라고 하셨어요. 현대적인 회의실에 앉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 풍경을 보며 시어도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라고 시어도어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것이 단지 팝 음악과 유행하는 패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 농담조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거인들에 비해 작은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을 시작한 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이디어가 현실로 바뀌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저는 시어도어께서 설명해 주시는 동안 열심히 귀 기울였어요. 그의 회사가 거의 매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시어도어께서는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열정은 전염될 정도였어요. 저는 그의 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시어도어께서는 인내심 있게 효율성과 팀워크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은 큰 강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도어와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다시 도시의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곳곳에서 도시의 맥박이 느껴졌어요. 도로에는 자전거, 스쿠터, 버스를 탄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길거리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방문하는 모든 장소가 한국의 혁신적이고 단호하며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할 생각에 점점 더 신이 났어요. 볼수록 한국은 놀라움과 끝없는 가능성의 땅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내일이 가져올 새로운 경험들이 너무나 기대되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는 이 활기찬 나라와 점점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고 제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적한 아침, 약간의 설렘과 함께 오늘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하며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계획했어요. 지하철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꼭 챙기고 호텔을 나섰어요. 이 모험의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깨끗한 바닥, 밝은 안내판, 그리고 다정한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붐비는 승강장에서 한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발소리, 부드러운 대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기차 경적 소리가 어우러져 생생한 배경음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경보음이 역 전체에 울려 퍼지자 제 심장이 한번 멎을 뻔했어요. 평소에 들리던 대화 소리도 순식간에 멈추었어요. 저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승강장 위쪽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기다리던 기차가 서서히 멈추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제 맥박은 빨라졌고 저는 노트북을 꽉 쥐었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여기서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왔는데 뜻밖의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승객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군중 속에서는 단호한 의지도 느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침착하게 전화통화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스피커를 통해 안내되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스피커를 통해 명확하고 차분한 목소리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기차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침착하게 계시면서 역무원들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귀 기울이며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드레날린과 차분한 결단력이 이상하게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역 직원들이 한 무리로 승강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밝은 제복을 입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 얼굴이 다정한 남성분이 모두를 가장 가까운 출구로 안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안심을 주며 여러분 제 뒤를 따라오세요. 침착하게 계시고 소지품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중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그들과 함께 했어요. 발걸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우리가 빠르게 걸어갈 때 저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한 노년의 분께서 배낭을 조정해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안내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강한 단합의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듯 함께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역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안도감을 느꼈고 상황이 이렇게 순조롭게 처리된 것에 대해 약간의 자부심도 느꼈어요. 저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승객 무리에게 다가가 모두 괜찮은지 여쭤보았어요. 그분들은 웃으시며 이런 상황은 드물지만 발생했을 때 마련된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강렬한 순간에 저는 이전에 품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단지 빠르고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강한 연결감을 느꼈고 안전하게 이 상황을 목격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노트북에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잔뜩 적었어요. 이 경험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극적이고 뜻밖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 명확한 안내, 그리고 직원들의 빠른 행동이 모두 한국 사회가 위기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웠음을 나타내 주었어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의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이 위기가 얼마나 강력한 교훈으로 변했는지, 뜻밖의 두려운 순간에도 단합과 신속한 판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지 현대적이고 빠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강렬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경험 덕분에 저는 앞으로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지하철 위기 이후 저는 서울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대학 캠퍼스 근처의 번화한 쇼핑거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거리는 현대적인 상점들과 전통 음식 노점들이 어우러진 것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채로운 거리 풍경과 소리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걸었어요. 밝은 간판, 활기찬 대화 소리, 그리고 작은 음식점에서 풍기는 맛있는 향기가 제 눈과 코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걷다 보니 한 음식 노점 근처에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인근 건물에서 불길이 튀더니 짙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멈춰섰고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평화로웠던 오후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군중은 위험을 피해 흩어지면서 외침과 고함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모두의 눈에 공포가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충격과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때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침착하게 계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라고 한 동네 상점 주인께서 외치셨어요. 그의 맑은 목소리는 혼란을 뚫고 나왔고
저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군중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어요. 응급출구가 뚜렷하게 표시된 인근의 열린 공간으로 서둘러 이동했어요. 그 길을 급히 가던 중 저는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아키라를 만났어요. 아키라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걱정 마세요.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고 함께 불길에서 침착하게 멀어지는 군중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곧 현지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도착하셨어요. 저는 그들이 정밀하게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경외심을 느끼며 지켜보았어요. 그분들은 밝은 유니폼과 헬멧을 착용하시고 한 팀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한 소방대원께서 무거운 호스를 힘들게 들고 계신 모습을 보았고 다른 분은 사람들을 출구 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지하철 위기 때 본 단합된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소방대원들이 스피커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요리사고로 인해 한 식당에서 작은 불이 시작되었고 신속하게 진압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길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대응팀의 숙련된 팀워크 덕분에 위험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극적인 순간의 모든 세부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 노트북에 꼼꼼하게 적었어요. 소방대원들의 차분하고 안정된 행동과 군중의 협력이 제 이전에 품었던 한국에 대한 생각과 얼마나 달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때 한국이 구식이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되지 않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곳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따뜻하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함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희망을 느꼈어요. 불이 완전히 진압되어 주변이 안전하다고 선언된 후 저는 아키라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머물렀어요. 우리는 모두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응급계획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키라는 한국은 많은 어려움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불은 갑작스럽고 무서운 놀라움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 주었어요. 저는 이 나라와 더욱 깊게 연결되었음을 느꼈고 위기 앞에서도 차분함과 단합 그리고 강인함을 목격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또한 한국의 놀라운 정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피곤함과 함께 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왜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침착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대학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카페는 작고 아늑하며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차를 마시며 노트북을 꺼내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에서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화재 때 모두가 침착하게 대응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잠시 후 저는 엘레나 하퍼 교수님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교수님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가면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길가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알록달록한 현수막과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서울의 에너지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이 느껴졌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교수님께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과 친구들이 매일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서로를 믿고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예요. 교수님께서는 과거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해 사람들의 협력심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열쇠처럼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을 풀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 후 저는 다시 시어도어 젠킨스 씨를 만나러 그의 사무실 건물로 향했어요. 사무실은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였고 직원분들 모두가 정해진 역할을 분명히 하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시어도어 씨께서는 자신의 회사에서 어떻게 스마트 기술과 팀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한 제품이 단 며칠 만에 탄생한 사례를 차트와 그래프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매번 도전해서 배우고 그 경험으로 더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열정 가득한 설명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분주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즐겁게 놀고 가족들이 넓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공원은 평화롭고도 생기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 그룹의 청소년들이 전통 춤을 연습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에너지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 제가 본 모든 모습 비상 상황 속의 침착함, 비즈니스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공원에서 보았던 즐거움. 모두가 한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옛날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심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예전에 저는 한국이 구식이거나 별로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은 도전 속에서 배워가며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노트북에 한국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서로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땅이에요 라고 적었어요. 오늘 하루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제 안에 희망의 불씨가 더욱 밝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취재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제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며 그 속에서 배운 사랑과 단합의 힘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호텔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정 초반에 저는 한국에 대해 의심을 품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이 구식이거나 별로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단합된 모습, 현명한 교수님들의 말씀,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저는 이제 생명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나라로서의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과거의 많은 어려움에서 값진 교훈을 얻어 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부터 위기 상황에서의 차분한 협력까지 제 모험의 모든 부분이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했어요. 좁은 골목마다 알록달록한 과일,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을 전시한 가판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갓 지은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친근하게 흥겨운 목소리로 흥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시장을 걸으며 가판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다정한 여성 상인께서 따뜻한 미소로 달콤한 떡 한 조각을 권해주셨어요. 제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떡에 담긴 역사와 정성이 느껴졌어요. 마치 한 입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시장 한복판을 거닐다 보니 벽화 그리기에 열중하는 현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굵은 붓과 선명한 색을 사용하며 작업하셨고 서로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잠시 그들과 함께하며 작은 디자인 하나를 벽화에 추가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팀의 한 부분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창의력과 협동심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두 번째 집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강물은 잔잔했고 다리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사되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길처럼 보였어요. 저는 강둑에 앉아 전에 만난 현지 친구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 씨께서는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역사를 가슴속에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호텔 근처 공원에서 열린 작은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어요. 무대는 다채로운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시원한 밤 공기를 채웠어요. 사람들은 잔디밭에 모여 앉거나 천천히 걸으며 공연을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음악, 예술, 그리고 문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과 역사를 나누고 꿈을 공유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빠르고 현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따뜻함, 창의력, 그리고 회복력이 넘치는 나라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고국의 모든 분들과 나누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번 모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발코니에 서서 저는 조용히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속삭였어요.
이 땅과 그 사람들의 깊은 연결을 느꼈고 진정한 이해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모든 어려움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합과 창의력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정신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할 것이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를 항상 기억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믿기지 않는 단합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이겨내는 그 뜨거운 도덕심과 지혜의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떨리고 고향감이 드는군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